네, 지난 7일부터 우리 정부에 대한 이 국정감사가 진행 중에 있는데요. 보건복지위원회 이 국정감사에 대한 정부의 연금개혁에 대한 기조가 바뀐 걸로 나타났습니다. 자, 그동안 정부가 이 연금개혁에 대한 기조를 유지를 했었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번 이 연금개혁에 관한 이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는요, 소득 대체율을 상향할 의향이 분명히 있다. 정부의 재정, 정부 예산이죠. 정부의 예산도 적극 투입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오늘은 여기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이 연금개혁 기본안에 대한 이 조규용 복지부 장관의 이 발표가 있었는데요. 자, 여기에 그 연금개혁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상당히 많았었죠. 네, 지난 21대 국회에서 여야 간 합의가 되어지다가 22대 국회로 넘어오면서 굉장히 지지부진한 이 연금개혁안이었었는데, 여야가 합의한다면 소득 대체율은 42%에서 44%까지 가능하다. 네, 이렇게 답변을 했네요. 자, 복지부 장관의 연금 소득 대체율. 자, 여야가 44% 합의하면은 이것이 거부하지 않을 것이다. 8일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서 여야가 향후 44%가 넘는 소득 대체율에 합의하더라도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조 장관은요, 구조개혁은 범위가 상당히 넓기 때문에 모든 걸 하다 보면 모수개혁도 되지 않는다면서 모수개혁의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또 그걸 판단하는 데 연결되어 있는 기초연금, 퇴직연금 정도는 같이 해야 된다라고 얘기했는데요. 자, 구조개혁의 범위는 상당히 넓죠. 우리가 생각하는 이 공적연금의 구조개혁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국민연금,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네, 이것까지도 포함한 것을 우리가 구조개혁이라고 하겠죠. 네,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에 비해서 국민연금은 상당히 낮죠. 상당히 낮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총망라해서 구조개혁을 해야겠지만 그렇게 하다 보면은 아무것도 되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국민연금, 기초연금, 여기에다가 퇴직연금까지는 포함해서 이번에는 구조개혁을 하겠다. 네, 그런 의지를 여기서 밝혔고요. 특히 앞으로 쟁점이 된다면은 이 국민연금의 소득 대체율을 42%에서 44% 사이가 쟁점이 될 걸로 보이는데, 만약에 여야가 합의된다면은 44%도 거부권을 행사할 거냐 한 국회의원이 이렇게 질문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조규용 장관은 그렇진 않습니다. 서 의원이 이 국회에서 논의되는 것을 받아들일 용의가 있냐 재차 묻자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될 수 있다면 44%도 가능하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특히 국민연금은 이 9% 보험료율을 가지고 13%까지는 거의 합의가 됐죠. 그렇기 때문에 13%를 떼고 이 43%에서 45% 이것이 서로 왔다 갔다 하다가 21대 국회에서 끝났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44% 중간인 이 43%를 우리가 제시를 한다면은 당신들은 어떻게 할 거냐 그랬더니 네, 보건복지부 이 총괄인 이 조규용 장관은 44%도 가능하다. 네, 그리고 여기에 기초연금, 퇴직연금도 같이 하겠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밝혔는데요. 이거 한 발 앞서간 그러한 발표라고 보여집니다. 자, 조규용 복지부 장관의 개인 생각은 아니겠죠. 언제나 이 부처들은요, 이 대통령실하고 서로 소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이 정부의 기조가 좀 많이 누그러뜨려지지 않았나. 또 대통령실의 생각이 조금 더 누그러뜨려지지 않았나. 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자, 어쨌든 이 국민연금의 소득 대체율을 44%까지 가져간다는 얘기는 그만큼 보장을 강화하겠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부탁의 말씀 드립니다. 여러분께서 눌러주시는 이 구독과 좋아요는요, 매주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꼭 응원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또 하나는요, 이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등의 이 공적연금의 정부 재산, 국고를 투입을 확대하겠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국민연금 모수 구조개혁을 같이 가지만 여기에 부족하다면은 국고 투입을 확대하겠다.
네, 그동안에 우리가 OECD에서도 대한민국은 국고, 이 정부 예산이 이 연금 부분에 너무나 투입이 되지 않고 있다라고 이렇게 지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지적을 한 국회의원이 이야기를 했더니 국고 투입도 확대하겠다. 네, 이렇게 대답을 한 겁니다. 구조개혁은 범위가 상당히 넓어서 이걸 하다 보면은 아무래도 기초연금, 개인연금, 네, 이거를 퇴직연금까지 같이 하겠다. 네, 이것까지는 그동안에 이야기했던 내용인데요. 이 자동 조정 장치를 도입하겠다 그랬잖아요. 근데 자동 조정 장치를 도입하면은 굉장히 이 국민연금 전체 현행 시스템에서 받는 금액보다 약 한 7천만 원 정도가 적어진다는 것을 여러 뉴스 매체를 통해서 발표됐었고, 저도 영상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러니까 결국 자동 조정 장치 도입을 하게 된다면 이게 떨어뜨리는 거 아니냐? 연금 이 받아가는 총 모수 금액에서 깎이는 거 아니냐? 네, 이런 얘기를 이제 했었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자동 조정 장치는 언제 발동할지 어떤 수준으로 할지에 따라서 크게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이 인구 구조 변화에 따라서 이거를 장치를 해놓은 건데 아주 기본적인 이 더 떨어지지 않는 가이드라인도 가져가겠다. 네, 이렇게 했지만요. 어쨌든 한 의원이 다른 나라의 사례를 들면서 한국의 공적연금 이 재정 투입, 국고 투입이 굉장히 적다라는 그러한 취지로 지적을 했는데 여기에 조기용 장관은 국고 투입은 더 확대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저소득층 지원 확대도 필요하다. 네, 이거는 기초연금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정부 개혁 안에서도 확대 방안을 제시하겠다. 그리고 기초연금 인상 계획도 포함시켰다. 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자, 우리가 자동 조정 장치를 도입을 하면서 아마 소득 대체율 보장을 조금 더 올리는 거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이 저는 지금 들고 있는데요. 네, 어쨌든 자동 조정 장치 그리고 소득 대체율은 44%, 그리고 정부의 이 정부 예산이죠. 국고를 투입을 확대하겠다. 네, 여기까지가 이번 국정감사에서 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야기를 한 건데요. 좀 전향적입니다. 어쨌든 정부의 이 딱딱했던 그동안 고집만 부렸던 그러한 기조가 지금 좀 바뀌고 있는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자, 앞으로 연금 개혁이 어떻게 확정될지 우리가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될 것입니다. 네, 국정감사가 요새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그동안 국정감사에서 이야기됐던 내용을 영상으로 담았으니까 여러분도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어제 여러 의원님들이 소득 보장 없는 정치적 연금 개혁안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 연금 개혁안이 양주부유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제로 겉모습으로는 모수개혁이 아니라 구조개혁까지 엄청나게 뭔가를 변화시킬 것처럼 얘기하는데 내용적으로는 소득 보장이 없는 연금 개혁으로 후퇴시키고 있다. 이게 이제 윤석열 정부의 연금안의 본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윤석열 정부가 구조개혁을 하면서 뭐 70년간은 100년간은 그런 개혁안을 만들겠다 이렇게 막 입만 열면 주장을 했잖아요. 그런데 최근에 윤석열 정부가 이제 연금개혁안을 내고 나니까 국민의힘 연금개혁특위에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1차 모수개혁을 하고 내년 정기국회 때 구조개혁에 대해서 얘기하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정부 의견은 어떻습니까? 예, 이제 저희는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이 같이 가야 된다고 보는 거고, 구조개혁은 또 범위가 또 굉장히 넓기 때문에 구조개혁의 모든 걸 다 하다 보면 모수개혁도 안 되기 때문에 모수개혁의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과 직접 그걸 판단하는데 직접 연결되어 있는 뭐 기초연금이라든지 퇴직연금, 개인연금 이 정도는 같이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요약하면 어쨌든 모수개혁을 먼저 하고 구조개혁은 좀 논의를 더 진행하자 이런 입장입니까? 정부 입장은 모수개혁의 그 소득대체율과 보험료를 정하는 데 있어서는 구조개혁도 같이 봐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렇게 원론적으로는 맞는 얘기죠. 그래서 좋은 의원이 생각할 때는 결국은 모수개혁만 하자라고 하는 것이 이번 정기국회 때 그렇게 하자는 주장에 동의한다고 보고, 그래서 이런 안을 냈다고 보는데, 공론화위원회에서 지난해 13% 50%를 제안을 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양당이 42%에서 44%까지 얘기가 됐는데, 그런 합의가 일정하게 있었잖아요. 지난 국회에서 합의가 가능한 수치 모수개혁안이 있었는데 그것을 걷어찬 게 정부잖아요.
아니 그때 국회가 합의된 것은 아니고요. 아, 그래서 합의는 안 네. 됐죠. 합의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 13% 안은 저희가 받아들이는 거고, 다만 소득 대체율은 기초연금의 그 인상 그 수준, 그다음에 인상 시기와 연계해서 검토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것이 저희 그래서 의견입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정부가 내놓은 42%가 결국 앞으로 쟁점이 된다면 42%에서 44% 사이가 쟁점이 될 걸로 보여지는데 네. 그것 자체가 만약에 44% 이상이 되면 그러면 또 거부권 행사하시겠습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국회에서 그럼 논의되는 것을 받아들일 용의가 있습니까?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가 될 수 있도록 정부도 지원하겠습니다.